살아온 만큼 깊어지는 마음에게 건네는 밤의 철학.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당신은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모르는 상처 하나쯤 가슴속에 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후회 하나쯤 안고 혼자만의 밤을 조용히 건너오고 있습니다. 정약용. 우리는 그를 실학자, 실용주의 사상가라고 배웠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사람을 너무 깊이 사랑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두었고 책보다 현실을 먼저 보았으며 배운 것을 남에게 뽐내기보다 배워서 누구를 살릴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은 교과서 속 정약용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던 정약용, 유배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정약용,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끝까지 존엄하게 바라본 정약용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가 찾아오길 바라며 지금부터 천천히 그의 인생과 사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화려한 관직이나 편안한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독의 한복판에서 꽃피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유배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히고 권력에게 버림받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척박한 땅에서 혼자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들어주는 시간이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니어가 되어가는 길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말수가 줄어들고 가끔은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고독 속에서 가장 깊은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에 버려진 자리를 나는 나를 닦는 자리로 삼았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독도 아마 그런 자리일지 모릅니다. 누군가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마음이 텅 비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당신을 다시 키우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정약용은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은 고정된 돌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다. 사람은 원래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흐르고 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도, 당신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순간도 그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상황과 세상이 그렇게 흐르게 만든 것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자신을 탓하며 살 필요는 없다. 당신의 실수도, 당신의 후회도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나갔던 상황들이 만들어 낸 흐름일 뿐입니다. 흐르는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모든 가르침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정약용이 평생 붙들었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는 학문이 책장에 꽂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부를 실학실쉐이라 불렀습니다. 배움이 삶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 배움은 헛된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매서운 겨울도, 짧은 봄날도, 그 모든 경험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배움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하루하루가 이미 가장 값진 철학입니다. 백성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정약용은 권력자를 향해 두려움 없이 말했습니다. 백성이 고통받으면 나라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그에게 백성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실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난으로 굶어 죽는 이들의 모습이 자기 마음을 찢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을 논할 수 없다. 이 말은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 지인, 우리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크게 남기고 싶은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함 아닐까요? 나누지 않으면 모두가 가난해진다. 정약용은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면 나머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부자가 많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다. 여전제는 땅을 함께 일구고 공정하게 나누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시대적 한계로 완벽히 실현되진 못했지만 그 사상의 중심은 단순합니다. 함께 살자.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돈을 나누는 것보다 말을 나누는 것이 더 큰 부가 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풍요로운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준 마음의 흔적들입니다. 목숨을 다룬다는 것은 신의 자리를 넘보는 일이다. 정약용이 쓴 흠음신서는 형벌과 재판에 대한 동양 최고의 법 철학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는 판결은 신조차도 쉽게 하지 않는다. 그는 고문을 악이라 불렀고 증거 없는 판결을 죄악이라 했으며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백성의 이야기를 눈물로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법은 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울타리도 비슷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일, 말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일, 내 분노를 남에게 쏟아붓지 않는 일,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으로서의 법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남아있는 건 마음뿐이다. 정약용은 젊은 날의 성공도, 명성도, 사람들도 잃었습니다. 그는 어느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잃은 것을 계속 바라본다면 남은 것마저 잃는다. 우리 인생에도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 놓지 말았어야 할 손, 잡지 말았어야 할 선택들. 하지만 정약용은 과거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여기까지 잘 왔다는 흔적일 뿐입니다. 후회가 많을수록 당신은 깊은 삶을 산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본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야 참된 내 얼굴을 본다. 사람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자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독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시니어에게는 이 말이 가장 깊게 와닿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평생의 희로애락을 지나 마음이 가장 맑아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상처를 겪었기에 이해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실패를 겪었기에 관용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외로움을 겪었기에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참된 얼굴입니다. 사람은 서로의 거울이다. 정약용은 사람이 사람을 비추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관계 속에서 더 선해진다.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미운 감정이 들 때,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나를 비추는 거울일 뿐,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은 상처를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의미가 되고, 어떤 인연은 떠나야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남아도 괜찮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인연이 당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조각들입니다. 늙음은 쇠락이 아니라 완성이다. 정약용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늙음은 몸이 사그라지는 시절이 아니라 마음이 완성되는 시절이다. 이 말은 지금의 당신에게 그대로 건네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 상처를 견디는 법,
사람을 이해하는 법,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법,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인생은 두 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력 가까이 서 있던 젊은 날, 그리고 모든 걸 잃고 유배지에 버려진 나머지 인생. 흥미로운 건 우리가 사랑하는 정약용의 생각은 대부분 두 번째 인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벼슬을 버리고 권력을 잃고 한양의 화려함에서 쫓겨났을 때 비로소 그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방에서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굶주린 농민들을 바라보며 그는 철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학문은 책에서 끝나면 안 된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정약용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정약용의 철학과 당신의 삶이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정약용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선하게도 살 수 있지만 엉망인 제도와 부패한 구조가 그 선함을 짓밟아 버린다. 그래서 그는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보다 착하게 살아도 버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잘못 살았나 자책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다. 당신을 둘러싼 시대와 구조도 함께 책임이 있다.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풀리죠. 그가 보고 싶어 했던 세상은 착한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책상머리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이론이 굶고 있는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게 바로 경세치용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은 실제로 쓰여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나? 힘든 사람들 먼저 챙기는 사회가 맞나?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정치는 정당하지 않다. 그는 왕을 향해도 쓴소리를 했고 양반의 기득권을 비판했고 백성의 처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철학은 높은 사람을 위한 사상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를 위한 철학입니다. 그의 철학 안에서 당신 자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깊으며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색깔로 물들 것입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가난은 늘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땅은 몇몇이 독점하고 나머지는 빌려 쓰며 평생 빚에 쫓겨 살았습니다. 오늘날과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정약용은 여전제라는 생각을 내놓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땅을 일구고 수확을 공정하게 나누자. 물론 현실에서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를 꿈꿨다는 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근면만으로는 가난이라는 벽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철학은 열심히 하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는 구조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정약용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은 날의 영광, 권력, 사람들, 기회. 그러나 그는 잃었다 해서 인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그는 가장 많은 책을 읽었고 가장 깊은 사색을 했고 가장 훌륭한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젊을 때 끝나지 않는다. 진짜 인생의 지혜는 많이 잃어본 나이에 비로소 피어난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외로움, 상실, 불안, 그리고 긴 세월의 피로, 그 모든 것은 지혜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머리 좋은 젊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이 겪어본 당신을 위한 철학입니다. 그의 생각을 함께 걸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 마음 어딘가에 이런 작은 문장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정약용은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선악을 쉽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경이 마음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차갑게 대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원래 차가운 것이 아니라 차갑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의 사정이 당신의 사정보다 깊을 수 있다. 시니어가 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더 많은 오해와 상처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내가 겪은 상처도 그들의 행동도 이 세상의 모난 부분도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가장 깊은 공부는 책이 아니라 고통에서 나온다.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를 살았습니다. 귀양살이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형벌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 배움은 고통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깊어진다. 나이 들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상실이 왜 찾아왔는지, 왜 사랑이 어렵고, 왜 관계가 복잡한지. 고통은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지나온 힘든 순간들, 그건 고통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른 사람의 얼굴 없는 칼이다. 정약용은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니어가 되어 돌아보면 우리는 말 때문에 울었고, 말 때문에 웃었고, 말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말 때문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을 아끼라고 했던 게 아니라 말에 마음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말을 줄이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말을 더 따뜻하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힘이 있습니다. 삶은 결국 덜 가지는 쪽이 편안하다. 정약용은 경제제도를 논하면서도 항상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지킬 것이 많아 마음이 어지럽다. 노년이 되니 이 말이 더 잘 이해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건 큰 재산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입니다. 정약용의 경제 철학은 단순한 분배 이론이 아니라 덜 바라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과거를 용서하지 않으면 앞으로 걸을 수 없다. 정약용은 젊은 날의 화려함을 모두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잃은 것을 붙들면 남아있는 것마저도 잃는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시간, 바꾸고 싶은 말, 밀어내고 싶은 후회가 가슴 안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알려줍니다. 과거는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과거를 용서하는 순간 지금의 삶이 다시 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진다. 정약용은 말년에 몸은 약해졌지만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음은 쇠락이 아니라 마음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속도와 성취가 전부였지만 지금 이 나이는 평온과 이해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깊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가장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정약용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학문의 끝이다.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상처받고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쓰러지고도 다시 일어섰고,
잃고도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삶의 철학입니다.